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주택 매매 거래 13만 9,340건 가운데 10만 5,677건이 아파트 거래였습니다. 전체 주택 매매 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5.8%로 지난해 1분기 73.9%보다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향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급이 60제곱미터 이하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넉넉한 실내를 갖춘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고돼 분양을 앞둔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자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상정동에 건립 중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기존 105층에서 55층 2개 동 건물로 낮춰 지으려고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일각에선 시와 현대차그룹이 GBC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착공 이후 4년째 지지부진한 GBC 공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용돈을 이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는다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이 금융위가 자녀들의 계좌 만들기를 조금 쉽게 개편하면서 미성년자들의 이 주식 계좌 개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자 이번 주 용돈은 이만큼이야 라고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네 용돈으로 계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좀 사놨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녀들의 마음도 좀 든든할 텐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주식뿐만 아니라 아빠가 너를 위해서 네 이름으로 어디에 아파트를 한 채 사놨어. 또 아빠가 네 이름으로 어디에 재개발 구역에 빌라를 좀 사놨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정말 부모님의 마음, 자식의 마음 다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해결책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는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며칠째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분도 꽤 좋은데요. 부동산 임장 활동 다니기에도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돌아보면 재개발 구역이 참 많아서 그냥 한번 산책나마 가서 좀 보고 있다가 재개발에 관심이 좀 생겼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참 많이 주시는데요. 그런 고민들 언제든지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성심성의껏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친절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용돈 대신 주식으로 이 용돈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렸는데 주식도 주식이지만 또 부동산으로 만약에 용돈을 받는다면 좀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이 든든해지고 포근해지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런 꿈 같은 일이 나에게도 펼쳐질 수 있을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부동산 전문가 먼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 날씨만큼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경제도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전히 이 경제 상황은 살 얼음판 같습니다. 하지만 움츠리지 마시고 항상 위기는 기회를 만들고 기회는 위기 속에 오는 거니까
이럴 때 바지런하고 또 열심히 좋은 투자처를 탄다면 반드시 어려운 시기는 극복되자마자 잘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좋은 옥석 가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갈아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저희 팍스경제 TV 부동산 고민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는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날씨가 정말 참 좋은데 여러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지만 또 부동산 임장 다니기에 이만큼 좋은 날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산책하다가 요즘에는 산책하다 재개발 구역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만큼 서울시에서 이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 재개발 추진 지역 중에 과연 어떻게 좀 접근해야 내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에 좀 알짜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고요. 바로 전해주실까요, 대표님? 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많은 부동산 중개업자분들도 요즘 재개발 투자를 많이 권하고 있고 또 많은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서울의 재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고 또 부동산 전문가라 하더라도 직접 현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오답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심플하지만 핵심적인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에 투자를 한다면 24평형 5구제곱미터형만 공략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많은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양 신청할 단계 또는 초기 투자하는 단계 아직 정비 구역도 지정되지도 않았고 조합 인가도 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나 30평대 아파트 투자할 거야 이런 각오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투자를 해서 어떤 이익을 또는 어떤 목적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우리 사회에서는 34평형 33평형 또는 30평대 이런 30평대 아파트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웃돈을 더 주고라도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투자를 하려면 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7년 또는 10년 또는 15년 후에 입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는 투자를 하시는 게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30평대 받을 수 있는 지분이에요. 이 말에 괜한 프리미엄을 미리 주고 일찍 돈을 넣어서 상당 기간 자기의 자금을 이렇게 재개발 투자에다가 그냥 두고 꺼다 놓은 보리처럼 두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정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이건 순수하게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20평대 아파트만 하십시오. 20평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요즘 평형, 평당 이런 거에서 제곱미터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5구제곱미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60제곱미터 이하 미만의 아파트에 투자하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아파트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보통 24평형에서 26평형 정도를 일단 말하고요. 여러분들의 핵심 투자처는 20평대 5구제곱미터 정도 이하에서만 투자하라. 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돈을 가장 적게 투자하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혹시 대학생 또는
직장을 다니고 아직 결혼 이전에 또는 아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신혼부부들 하더라도 아이 자녀 하나 키우기에는 20평대 아파트가 최적이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우리 지금 부동산 우리나라의 이 가구 이런 걸 보시면 1인 독신 세대가 많고요. 또 대부분 결혼이 좀 늦어져서 2인 또는 3인 자녀 하나 있고 3인들이 사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같이 굉장히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는 자금 여력이 20평대에 많이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평대 수요가 가장 많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로망이 돈 버는 것보다 항상 거주라는 부분에다가 염두를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30평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에도 맞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투자 목적과 아이 하나를 가질 우리 자녀분들을 생각한다면 20평대를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자녀가 둘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그때 돈을 벌어서 30평대로 갈아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조합원 분양가 우리가 보통 이제 관리 재개발을 하고 나면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감정 평가를 받고 관리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합원의 분양가가 확정이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조합원 분양가는 낮게 조합원들한테 공급을 하고 일반 분양가는 일반 시세에 맞춰서 높게 분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 후에 시세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입주 후 시세와 조합원의 분양가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20평대가 많이 올랐는지 40평대가 올랐는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내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 한번 주변 시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평형 아파트와 34평형 43평형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은요. 평당가는 24평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34평, 그 다음에 40평 대형 평수가 가격이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말이죠. 이 20평대 조합원 입장, 우리는 재개발을 하니까 조합원 분양가를 받는 거잖아요. 조합원 분양가를 한번 알아보시면은요. 거의 20평대가 약간 높기는 하지만 30평대와 24평과 34평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40평대는 가격이 조합원 분양가가 높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공사비가 높고 분양가가 높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85제곱미터를 초과를 하면 건물분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붙어서 가격이 높은 거지. 이게 국민주택 34평형은 우리가 국민주택 그 84평형은 전용으로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그리고 24평형은 소형 아파트라고 해서 국민주택과 소형 아파트 그 이하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익이 많다라는 거죠. 40평대를 받아서 내가 돈을 부가세까지 더 내고 나서 몇 년 갖고 있다가 판다라는 건 내가 투자비, 나의 분모를 높이고 나중에 덜 오르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한번 인근 아파트 시세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입주한 아파트, 입주한 거 1년이 지났던 5년이 지났던 10년이 지났던 입주한 아파트 시세를 보면 24평형 59제곱미터형들이 이 시세가 더 평당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평당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건 그만큼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죠. 조합원 분양가 2천만 원에 받았는데 4천만 원이에요. 그럼 수익률이 20%입니다. 그리고 2천만 원에 받은 분이 평당 3,500이면 175%. 그리고 2,200만 원 받은 분들이 3,300만 원 받으면 150%. 수익률은 20평대가 훨씬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식구가 많지 않을 내 자녀들에게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24평에 그냥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재개발 투자하셔가지고 나 몇 평 받을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주거가 아니고 투자의 목적이라면 한다면 무조건 24평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4평형을 받는다라는 게 더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죠? 지분 투자를 하게 되죠. 재개발의 지분. 그러면은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엔 보통 보면은 빌라 또는 단독 다가구 주택, 그렇죠? 그다음에 좀 작은 소형 지분들 뭐 나대지 뭐 이런 걸 사게 됩니다. 재개발에서는 가급적이면 적게 투자를 하고 나중에 입주할 때 추가 부담금을 내는 거니까 화폐 가치는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갈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현재의 오늘 이 지금 놓여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화폐 가치가 좋을 때니까 투자는 적게 하고 다른 또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멋모르는 사람들이 단독주택 35평 뭐 40평 사고 그러는데요. 이럴 거 없어요. 이런 거 사는 것보다 차라리 빌라 땅 대지 지분 한 평 사는 게 더 이익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30평 40평 살 사람들은 그냥 사지 말고 한 세 채 네 채 사는 게 더 이익이다. 그럼 비과세는요. 비과세는 30평대 하나 받으나 세 채 사놓고 하나 비과세 받고 나머지 두 채는 일반 과세하면 세금 더 국가가 세금을 반 이상 가져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두 채에서 돈을 벌면은 한 채 비과세, 한 채 값은 또 세금을 내더라도 더 많이 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게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나 그 20평대 살려면 대지 지분 전용 면적 몇 평짜리를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큰 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작은 게 좋습니다. 왜? 투자비가 덜 들어가고 추가 부담금은 나중에 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추가 부담금을 준비 못하면 전세를 놓아서 일단 추가 부담금 내고 내가 돈을 벌어서 다시 전세 내주면서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니까 비과세 만들어서 또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투자했더니 내가 24평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내 식구에 아이들도 많이 컸어요. 10년 지났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20평대를 비과세로 팔고 30평대로 갈아타면 되잖아요. 덜 버는 거니까 덜 올랐을 거 아니겠어요? 20평대는 많이 올랐으니까 더 많이 벌었을 거고 그리고 갈아타는 게 쉽고요. 여러분들이 30평대 지분 투자할 거 20평 하고 남는 돈으로 놀고만 있어요? 여러분도 또 다른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벌면 되겠죠? 더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절대적으로 재개발 투자를 하시려면 작은 지분에 투자하라. 왜? 조합원들은 정말로 이 건립 세대 수가 굉장히 조합원 어떤 지역에 조합원 수가 너무너무 많은 지역 빼놓고는 대부분 조합원들에게 무조건 20평대 아파트를 먼저 준다. 그래서 어떤 지역 갔더니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18평, 15평 줘야 되잖아요. 그런 지역은요. 여러분들이 안 봐도 단위당 면적에 보면 세대수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런데 가면 여러분들은 20평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지역에 가셔서 투자하려고 하죠.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단위 면적은 작은데 막 세대수가 500세대만 있어도 될 때 막 1000세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1000세대 15평짜리 사면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15평짜리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그런 부분들은 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아무 전문가, 아무 부동산에 물어봐도 이거 24평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는 전 조합원 24평 받고도 남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 번만 물어봐도 되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과연 조합원들에게는 어떻게 아파트가 지정되느냐? 대지 평수가 크다고 24평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지 지분이 하나도 없이
0평도 아파트를 24평을 줍니다. 단 조건이 주택이어야 돼요. 근생이나 상가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현금 청산 되거든요. 주택, 대지 지분이 없더라도 주택의 전용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24평 아파트가 주어집니다. 아니 대지 지분도 없고 과연 주택만 있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죠.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동사무소 가서 뗄 수도 있고 구청에 물어보면 구청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지 지분은 없고 위에 무허가 건축물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보통 요즘 시체 말로는 이거 뚜껑만 있어도 아파트가 나온다 해서 뚜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과거에 드물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드물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가액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 피만 주고 사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대지 한 평에서 세 평 청산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 분도 있거든요. 대지 지분이 0평이어도 청산되지 않고 24평을 주는데 왜 청산돼요? 이것은요, 청산되는 경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기부 등본을 볼 때 항상 등기상에 주택인지 만약에 땅이 없으면 무허가 건축물이 주택으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땅은 한 평 없어도 주택만 있으면 24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땅 평수가 작을수록 유리하다고 했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대지 지분이 1에서 3평 되는 건 대부분이 원룸, 방 하나짜리 원룸이거나 1.5룸입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이 3평에서 6평인 거 전용 면적, 주택의 전용 면적이 20에서 29제곱미터. 이것은 투룸입니다. 투룸에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일까요? 원룸에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모, 투자비를 줄여야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재개발에서는 원룸을 투자하거나 1.5룸을 투자하는 게 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도 적고 또 앞으로 한 7, 8년, 10년 갖고 가는 동안 전세값이 낮으니까 원룸이 낮죠. 그러니까 전세, 수수료도 낮고 재산세도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 원룸은 현금 청산될 수도 있다? 이건 전혀 아니다. 근거도 없는 얘기다. 투룸은 24평 받을 수 있다? 이것도 근거가 없다. 그래서 투룸이나 원룸은 대부분 모두 24평, 25평 아파트를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전용 면적이 31에서 59제곱미터, 6평에서 10평 정도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죠. 대지 지분이 크지요. 여기 같은 경우도 59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일단은 24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60제곱미터 이상을 먼저 대지 지분 10평 넘겠죠. 34평형 아파트 주고 나서 일반 분양할 거 있으면 먼저 조합원들한테 먼저 주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격이 있는 사람이 34평 아파트를 받고 나면 20평대 받는 사람들 중에서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받는데 권리가액, 감정가에다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에다가 1등, 2등, 3등, 4등 쭉 내려놓고 1등 몇 평 가질 거예요? 나 34평. 오케이. 2등 몇 평 가질 거예요? 나 34평. 또 3등 나 25평. 그러면 4등은 나도 25평. 이렇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이것도 등위가 맞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투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30평 받는 사람도 24평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30평이 계속 남겠죠. 그래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30평대 아파트를 주더라도 더 이익을 많이 봐야 되죠. 분모를 줄이고 수익률을 더 높이는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짝 24평형 받으시고요. 돈 남는 거 있으면 한 개 더 투자해서 작은 아들, 작은 딸, 손주 이렇게 더 나누어서 투자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너튜버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막 이상 현금 청산된다 뭐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보면 저도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34평형 아파트 투자하는 거 속지 마시고요. 정말로 돈 벌려고 투자 목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원룸
불량 원룸 아니면 대지 지분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개발에 처음 접근할 때 무조건 큰 것에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을 좀 드렸거든요. 전문가분들은 작은 게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핵심 노하우들 좀 전해드리고 있지만 재개발과 관련해서 요즘 정말 문의가 많아서 이 재개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인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이번 주말쯤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예, 여러분 요즘 재개발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그동안 공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과거에 박원순 시장 계실 때 10년 동안 재개발을 다 하지 않았다라면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진 않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부족한 공급량을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재건축은 아직까지는 좀 제초안이라든가 이런 특수성 때문에 좀 인기가 좀 덜한 것 같고요. 재개발은 작은 돈으로 내 서울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당분간 재개발,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또는 신속통합 개발로 공급이 되게 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좀 덜 오르고 새 아파트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먼저 빨리 진행돼서 빨리 아파트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익과 내 또 주거의 또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고 제가 아는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려야겠죠.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희 딸이 좀 나이는 있는데 이제 혼자 사는 딸이에요. 근데 네. 한 현금이 한 6억 정도 있는데 네. 그 종로구 그 동묘 쪽에 그 주택 다가구를 하나 사서 네. 거기서 이제 현금 창출할 수 있는 뭐 쉐어하우스를 좀 그런 걸로 해서 그거를 사고 싶어 하는 것 아. 같아요. 대출을 좀 받고 해가지고. 근데 네. 저는 이제 소장님 저기를 들어보면 뭐 이렇게 다가구를 아니 뭐예요. 그 재개발 그거를 많이 추천해 주셔서 그러면 네. 이 돈을 가지고 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좀 투자 가치도 있고 한데 거기로 가는 게 나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따님은 여유자금 6억 원을 가지고 이 네. 종로에서 다가구를 하나 매입해서 네. 쉐어하우스를 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거고 예. 우리 어머님은 그게 아니라 그래도 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죠. 예. 네, 어떤 방법이 조금 더 부자될 수 있는 방법인지 대표님께 도움 청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따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예. 아니 근데 본인도 한번 저기 대표님하고 상담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게 네. 본인이 그게 조금 통화가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아. 대신 하게 됐거든요. 네, 따님이 직장도 다니는데 네. 쉐어하우스를 또 하시겠다고요? 예, 그거를 지가 이렇게 아파트 전세 얻어 갖고도 조금 네. 그렇게 하는 그 경험이 좀 있거든요, 본인이. 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네. 경험보다도 본업에 충실하시고 쉐어하우스 잘못 운영하다가 힘든 공경에 취할 수도 있어요. 사람 잘못 만나면. 예, 맞아요. 예. 그 힘든 경험이 아직 없는 하얀 도화지 같은 따님이라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쉐어하우스 본업하면서 쉐어하우스는 투잡을 하는 거 보니까 진취적인 부분도 있으세요. 네. 예. 진취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은요 자기 유아 독존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돈 좀 버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6억을 가지고 동묘 인근에 다가구 주택을 사서 본인이 살면서 쉐어하우스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과연 6억으로 같이, 그러니까 샤워하우스를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은 살 수 있는데 같이 상승을 시킬 만한 단독주택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싸게 사서 나중에 팔기가 어려우니까. 자, 네. 만약에 따님한테요, 이거 따님이 와서 직접 강의를 듣거나 직접 상담을 해야 않을 텐데 6억을 갖고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은 제가 근데 봤을 때는 대출을 전부 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30에서 35평 정도밖에 살 수가 없어요. 예. 그것도 전세 끼고.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큰 돈 벌려면 대지 집은 54평 이상을 사야만 샤워하우스 하다가 지치면 새로 단독 다세대 주택이라도 지어서 월세 받는 구조로 가는데요. 30평대 요것은 본인 스스로 지어야 되고 공사비에 뭐에 이게 굉장히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우울.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가는 데 가서 보시면은요. 대부분 지금 반대판이 뭐냐 하는 분들 다 30에서 45평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반대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래도 저래도 아파트 한 채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거 나중에 재개발 들어가야 되면 아파트 한 채 받으려고 대지집은 30평, 35평짜리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요. 쉐어하우스 하면 그 동네는 동묘 인천은 쉐어하우스 장사가 되는 데거든요. 근데 큰 돈은 벌지 못해요. 노력에 비해서 집도 작고 그렇지만 작더라도 내가 할 일은 또 다 해야 되잖아요. 제 보는 견해에는요. 본인이 거주하면서 돈을 좀 벌려면 월세 받고 월세 이 쉐어하우스 해가지고 하고 큰 돈 못 버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을 투자하라고 하세요. 4, 5년만 투자하면 월세보다 몇 배 더 벌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예. 예. 지금 현재 따님의 직장 위치가 어디세요? 저기 인천이요. 인천.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는 신도림동에서 살고 있어요. 예, 신도림. 예, 신도림에서 살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마포 쪽이나 저기 신수동 들어보셨어요? 네. 마포, 신수동이나 6억 정도면은 딱 우리 따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님 딱 마음에 들 텐데요. 마포역 아시죠? 마포역이요. 예. 공덕역 네. 아시죠? 네? 공덕역. 예, 예. 공덕역과 마포역 아시죠? 네. 여기에 보면 마포 삼성 아파트가 있거든요. 마포 상선 아파트요. 예. 시청자 나중에 알아도 잘 못 알아듣는데 따님한테 전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할게요. 마포역 3번 출구 보면 여기 새마을금고 있는데 보면 여기 도화동 역세권 시프트 하는 데가 있어요. 역세권 시프트. 여기가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 접수한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규모도 크고요. 여기에 역세권 시프트에 따른 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라고 한번 권해 보시고요. 그래도 대화가 안 되면 저 차 대표한테 직접 와서 상담 한번 받으시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아, 그러면 저 대표님 지금 추천해 주시는 데가 지금 그 상선 아파트를 추천해 주시는 거죠? 못 알아듣는다니까. 옆에 가족 없으세요? 아무도? 마포 삼성 아파트 옆에 지금 6억 갖고 삼성 아파트 사서 입주 못해요. 예. 옆에 여기 이 구역 새마을금고 있는 요 구역에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는 재개발이 있거든요. 아, 그 옆에요? 예. 자, 시청자님
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예. 나중에 뭐 인터넷이라도 찾아보면 되니까 예. 마포역 3번 출구 역세권 시프트 차보고 거기에 투자해서 직접 거주하시라고 하세요. 큰 돈 벌 겁니다. 예. 예. 이번 주말에 저기 대표님 그거 하나요? 강의하시나요? 네, 강의 있습니다. 아까 소개 나갔는데요. 이 방송에 또 한번 소개할 테니까 따님 손 잡고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때 설명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예. 꼭 따님 같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예, 예. 네, 약속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우선 따님이 생각하셨던 방향대로의 투자는 반대 의견 드렸고 이번 주 토요일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저희 다음 전화도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시나요? 왜 안 들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요즘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새 아파트를 사기엔 너무 어려워졌고 미리 좀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그리 자주 열리는 편이 아니니까 재개발과 관련한 투자 전략 꼭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그 성북구에 있는 네. 종암 SK 아파트를 이제 애가 가지고 있는데 네. 예, 지금 바빠서 상담을 못 하고 이제 제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애들이 이제 부산으로 발령 나서 월세를 주고 이제 내려갔는데 아, 네. 예,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예, 예. 역시 자녀분 대신 좀 전화를 주신 건데 이 성북구의 종암 SK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지방 거주하면서 지금은 결국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좀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리 자녀분들에게 답변을 네. 아주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보시기에 네. 종암동 SK 아파트, 종암동 일대 아파트가 먼저 많이 오르던가요? 오름폭이 높던가요? 낮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늦게 네, 좀 오르고 떨어졌어요. 오름폭이 낮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경기가 조정받는 시장이잖아요. 가격이 네네. 2020년도에 2022년도에 가격 폭락했다가 네, 2023년도 잠깐 조정받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고점 대비 한 80, 90% 정도 회복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 조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가격이 오른다면 종암동이 먼저 오를까요? 서울의 중심부의 주요 지역이 더 많이 오를까요? 중심이 오르겠죠. 그렇죠? 이런 네.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자녀분들이 지금 부산 사신다고 하셨죠? 네, 네, 직접 거주 안 할 거니까 어차피 전세 끼고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월세를 줬어요. 월세를 주고 이제 당분간 월세로 살고 있어요. 네. 앞으로 아드님한테 꼭 얘기하세요. 나이가 65세 될 네. 때까지는 월세 놓지 말라고. 예? 월세 놓지 말라고요? 예, 예, 이게 있어요. 항상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아파트는 전세 또는 거주하고 월세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는 전세나 거주는 좋아요. 월세는 놓지 마세요. 얘는 수익형이 아니라 투자형이거나
거주형이기 때문에 그래. 거주형. 네. 그다음 우리가 65세 때 돼가지고 나 아파트 편히 살 거 있잖아요. 그때는 네. 월세가 많이 나오는 수익률이 높은 오피스텔로 하면 돼요. 예. 뭐 용산이나 뭐 강남, 공덕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종로 이런 데요. 이런 오피스텔은 전세 놓지 마시고요. 거주도 하지 마시고 월세 놓으면 성공을 해요. 얘는 수익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세 받다가 한 10년 지나서 인력만 올라면 돼요. 아파트는 4, 5억씩도 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빌라는 거주도 할 수 있고 전세도 놓을 수 있고 월세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헌집 가지고 아파트 나오면 그냥 크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드님은 별로 안 오르는 아파트에 월세를 받고 있어요. 월세도 높지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은행 이자보다 낮을 거예요. 그러면 손해예요. 더 벌 수 있는 걸 덜 버니까. 그리고 가격도 덜 오르니까. 제가 보는 경우에는 매각을 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한강변까지는 아니더라도 마포, 용산,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마포, 용산,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영등포구 정도에다가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거나 좀 돈 좀 많이 들어가도 좋은 뭐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신길 뉴타운 이런데 재개발로 투자하면 돈을 월세 이거 10년치보다 2, 3년이면 그거보다 더 많이 번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대표님, 네네. 예, 지금 저기 부산에 네. 명지동 쪽에 이제 그쪽에 이제 주거를 예. 하려고 하는데 부산의 괜찮을지 명지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 공항 이전권 때문에 그쪽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명지지구는 당분간 가격 상승 없습니다. 그냥 네. 전세나 월세 사르라고 하십시오. 네. 예, 여기 그렇게 하시고 가격 안 오르니까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고 전달해 주시고요. 요거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이 이제 가격이 떨어졌는데 지금 매각을 해야 되나요? 자, 지금? 그게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그 가격일 수 있어요. 과거의 가격이 거품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아파트가 오르기 전에 다른 데가 더 많이 오른다라고 전달해 주세요. 네. 예. 이게 지금 6억 9천에 샀는데 지금 6억 4천이나 6억 예. 5천 정도 가더라고요. 예, 시청자님. 예.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게만 전달해 주면 아드님이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금방 알아듣거든요. 네네. 지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오를 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오를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 중인 아파트 매도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한강과 가까운 곳으로 서울 지역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로 갈아타게 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기 아들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네, 어떤 게 고민되세요? 네. 그 남양주 오남에 있는 아파트를 이편한 세상이거든요. 네. 네, 그거를 매도하고 네. 그 다산 신도시로 아,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네. 전망이 어떤가 그거 궁금해가지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능곡 6구역에 재개발 지역에 네. 그게 하나가 있는데 네. 거기 전망도 좀 어떤가. 이거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저도 아드님께서 있고 아들도 있고요.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네, 우선은 이 아드님께서 남양주에 오남 이편한 세상 거주하고 계시는데 같은 남양주긴 해도 다산 신도시로 좀 이주하면 어떨까? 이거 첫 번째 궁금하신 거고 네, 또 네, 하나는 고향에 있는 능곡 6구역에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이걸 네.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드님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서울역 근처예요. 서울역 근처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산, 그다음에 아까 호평 어디라고 했죠 아까? 오남읍 한때 인기가 좋았죠. 네, 자, 여기 이 오남과 다산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얘기하면 잘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도토리로 해 드릴게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네. 여기가 다산이고요. 네, 여기가 오남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오남보다는 다산이 신도시이고 지하철 8호선 들어오는 부분 있고 이쪽 9호선까지 개통된다면 미래 전망은 다산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오남은 들어간 자체가 조금 어떤 사연에 들어갔는지 가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회사는 서울역인데 오남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아, 네. 예. 거기 처가댁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애기들 예. 때문에. 아드님이 오늘따라 유독 자녀분들을 대신해서 상담받고 있는데 네, 좋지 않아요. 충격과 실력 쌓는 거에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본인이. 네네. 예. 그다음 다산으로 가야 된다면 더 나으니까 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가급적이면 주거와 투자를 분리할 수 있는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능곡 있죠. 네네. 예, 능곡은 잘 하셨어요 지금. 능곡은 투자를 잘 했고요. 여기가 지금 원릉, 일산, 대곡 쪽이죠. 대곡역이 앞으로 교통도 좋아지고요. 네. 창릉지구 들어오면서 성장을 많이 할 곳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여기 능곡 아시죠? 대곡. 네, 여기는 제가 보는 경우인데요. 네, 재개발 빨리 서둘러 가지고 입주를 해야만 창릉 나오면은 나중에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네. 현재까지는 잘했으니까 네. 앞으로 한 3, 4년 내에 좀 더 사업 빨리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 되면은 팔고 창릉 앞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짧게요. 네. 저기요, 대표님. 네. 지금 오남 그 아파트를 팔고, 예. 다른 곳에 하나를 이제 어디 뭐 다산을 사든가 뭐 서울을 사든가 사면은요. 네네. 매수를 하면, 예. 그 능곡에 있는 집을 팔면, 네. 비과세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3년 1주택 안에 팔면 비과세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주택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네네. 오남 팔고 나면 다음 날부터 비과세가 되는데요. 능곡 지역을 살 때 규제 지역 시기에 샀다라고 한다면 2년 거주를 해야 될 거고요. 비규제 지역일 때 샀다라고 한다면 만 2년만 보유했으면 비과세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드님 생각하셨던 대로 이주는 찬성,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능곡 6구역의 재개발은 중단기적으로만 좀 가져가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개발과 관련해서 정말 문의가 많죠. 요즘 그래서 또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겁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임장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